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중택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중택태의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태, 형, 이정. 태는 형통하니 고주면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이 태는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즉 상계와 하계 모두 태입니다. 태는 일반적으로 연못, 기쁨, 말하다, 회절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의, 한자로 치면은 의로움 할 때 의입니다. 그 다음 서쪽, 어두움이 뜻이 있습니다. 주희는 하나의 음이 두 양위로 나아가니 기쁨이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방위는 많이 했죠. 이렇게 이제 구리, 사손, 삼진, 팔감,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할 때 이 칠의 태가 방위로는 서쪽, 그래서 어두움, 해가 지는 쪽,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 할 때 선은 서쪽은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보고 이제 단사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알, 태열야, 강중, 이유외, 외. 태열야, 강중, 이유외, 열이 리정. 태는 기뻐하는 것이니 강이 가운데 하고 유가 바깥에 있으므로 기쁨으로서 바르게 하면 이롭다. 시이 순호천 이응호인. 이러므로 하늘에 순하고 사람에 응하니 열이 선민 민망기로 열이 범난 민망기사. 기뻐함으로써 백성에게 먼저 하면 백성이 그 수고로움을 잊고 열이 범남 기뻐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민망기사 그 죽음을 잊나니. 즉 전체적인 의미는 열이 선민은 군자가 기뻐하여 백성보다 먼저 솔선수범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열이 범나는 군자가 기뻐하여 무릅쓰니 민망기사 백성은 그에 감화되어 죽음을 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열지대 민권의제. 기뻐함의 큰 마땅함을 백성에게 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 한번 보면은 여택태 군자의 붕우강습. 연결된 못이 태이니 군자는 이로써 벗들과 강론하고 익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군자가 솔선수범하면은 백성들이 이에 감화되어서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번에는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태, 형, 이정. 태는 형통하여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본계입니다. 중택태, 상계도 태, 하계도 태.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내천대장과 본계의 모계 또 다른 모계인 풍택 중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태는 회, 벗겨냄의 의미가 있는데 그는 의복을 뜻하는데 이 상계 세 번째 효 상효가 이렇게 변하면 태가 되는데 그는 옷을 벗겨내니까 벗음, 태, 탈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 다음 태는 날카로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는 이제 음으로서 아래가 크고 양강으로서 두 개가 크고 위가 작으니 그 모양이 날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제일 처음에 노트 정리 1부터 6까지 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예전에 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태는 거두어 들이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금할 때 세자도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때로는 가을이니까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거죠.
즉 태의 날카로움이 있어서 그 칼로서 벼를 베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태는 활을 의미합니다. 활을 그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입구와 벼화가 있습니다. 벼가 있죠. 즉 입으로 벼를 먹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제 남북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평은 공평하게 다 같이 입구와 벼를 나눠 먹는 것,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렇게 서로 상호 교역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산 선생님 책을 보면은 방인 교수님이 풀이하신 주역 사전 책을 보면은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태는 맑게 하는 것, 즉 건이 가득한 것을 태로서 맑게 하니 그 모습이 연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는 기뻐함, 진으로부터 일어나 중심을 얻음있고 밖의 모양이 스스로 풀려서 음이 되어서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는 말함, 위의 터진 모습이 마치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당의 이미지도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음이 두 양을 거느리고 있으니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택태 본계입니다. 본계이고 이 본계는 그 내천대장 본계의 모계 하나와 본계의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5가 3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추이를 하게 되죠. 추이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리가 형성이 되죠. 즉 이렇게 함으로써 즐겁게 만남으로써 예 합치하니 그 점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쁘다의 의미가 또 이제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은 이 중택태 이 부분을 보면은 2와 5가 강이죠. 2와 5가 강이고 중이고 3과 6이 이렇게 리로서 유가 음효가 거의 바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즐거워하는 까닭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손은 이렇게 이제 손의 명령이 있죠. 즉 손의 명령은 천명을 뜻하고 리는 인심을 뜻하니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에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선민 민망기노.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중택대 본계가 있습니다. 이 본계는 내천대장 본계의 모계로부터 도출이 된 거죠. 최초에 이제 본계의 모계인 건의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이렇게 바깥으로 3에서 5로 나아가면은 바깥에서 나아가서 3에서 5로 나아가니 태의 즐거움을 이루죠. 이렇게 상계가 중택대 상계 태가 되죠. 즉 이는 백성이 몸소 백성들 앞에 나아간다. 5는 3 앞에 있으니 나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열리선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제 이에 감화를 받아서 감의 수고로 노고를 잊고 리로서 마음을 비우니 이제 그 노고를 잊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이렇게 임금이 백성들로부터 나아가서 태의 즐거움을 이루고 백성들이 그 감의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의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로서 마음을 비우니 민망기노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노고를 수고로움을 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망기사 민권 의제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중부계에서 여기 이제 풍택 중부에서 이제 중택대로 이렇게 추이를 하는 거죠. 추이를 하면은 풍택 중부에서 사의 진의 주인이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진의 상이 나오죠. 진의 주인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음을 인도하여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니까 태의 기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풍택 중부에서 4에서 6으로 추인을 하게 되면 백성들을 인도하여 두 개의 음을 인도하니 태의 기뻐함을 이루게 되니까 백성들이 감의 험난을 무르쓰니 열이 범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입없는 하는 이유가 또 간의 죽음의 앞에서도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여기 간의 죽음이 보이죠. 간의 죽음이 보이도 리로서 마음을 비우니 민망기사 그 죽음을 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태의 입과 손의 명령으로 감의 노력을 독려하니 민권의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학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태의 입이 있죠. 그 다음에 손으로서 명령하니 감의 노력으로 이제 독려하니 민권의자 이렇게 합니다. 즉 선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시킬 때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즉 여기에 보면은 선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시킬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정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롭다는 의미는 이 풍택중배 모계에서 이렇게 추위를 사가육으로 추위를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감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이루니까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최초의 모계인 풍택중배에서 추위를 하여서 사가육으로 가면은 이제 태의 기쁨을 이루고 감은 곱고 경감을 이루니 일을 맡아 처리함에 있어서 이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가 전체적인 설명이고 상사를 보겠습니다. 상활, 여택태. 자, 한자를 읽어보면은 상활, 여택태, 군자의 붕우강습. 연못이 두 개 잇따라 있는 것이 태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친구들과 더불어 강론하고 학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개의 연못이 잇따라 있는 게 태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하면서 친구들과 더불어 강론하고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은 두 개를 뜻하고 한짝을 붕이라 이야기죠. 이 붕의 의미는 이제 그 원래 두 개의 조개 껍질이 겹친 것이라는 의미가 최초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에서 여기 보면 즐겁게 태에서 말을 나누고 그 다음에 리로서 문체를 읽어서 변론하니 이 전체 의미가 태에서 즐겁게 말을 나누고 리을 그걸 문체로서 변론해서 강론을 하니까 붕우강습이 되는 거죠. 즉 그 강론을 중택태, 태가 이렇게 두 개가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태로서 거듭하니까 이는 익숙하게 되도록 되풀이하여서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다시 보면은 두 개 연못, 중택태, 연못이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함께 서로 젖어 스며드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두 개 연못이 있는 상에서 붕우강습, 친구들과 더불어 강론하고 학습한다 이런 물상을 도출해 내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중택태의 그 총론적인 설명을 노트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효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